안녕하십니까. 향구안보교수 임유정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 안보 관련 뉴스를 국내, 미국, 북한 주변국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관련 뉴스입니다. 한미 국방당국이 지난해 12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한 전략기획지침 문안에 조만간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PG는 작전계획 수정을 위한 큰 틀의 가이드라인으로 양국이 서명 절차를 마치면 양국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에 하달됩니다. 이어 한반도 전시 상황에서 한미가 취할 군사적 지향점 등이 담긴 전략기획 지시가 MC에서 논의돼 수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한미연합사령부는 2015년 수립된 작게 501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한국군 구조나 연합지휘 구조 변화 등이 반영된 작게 501호 최신화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 해협을 포함해 우리 영토와 동맹 파트너 국가를 겨냥한 군사적 공세를 억제할 것이라며 새로운 군사 역량과 작전 개념, 더 탄력 있는 병력 배치 태세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는 바 전문가들 사이엔 향후 작게 최신화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 내 중국의 적대적 군사행위에 대한 대응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관련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1일 공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서문부터 중국의 도전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중국의 도전을 뿌리치기 위한 5대 전략과 이 전략 실행을 위해 추구할 10가지 액션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한미일 협력 확대를 액션 플랜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우리는 동맹 파트너들 간 상호 관계, 특히 한일 관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며 앞으로 삼각 협력 차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 침해 대처를 목표로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저지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북 제재는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무력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중국 견제와 관련해 대만의 자주 국방 능력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영내의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해 한미 군 당국이 합의한 작전계획 수정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대만 방어기여 등을 포함하려는 미국의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삼각 협력을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만큼 3월 대선 이후 새 정부를 대상으로 대중국 견제 동참과 한일 관계 개선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 취임 1년여 만에 대북 강경파이자 대북 제재 전문가로 불리는 필립 골드버그 주 콜롬비아 대사를 주한 미국 대사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해리 해리스 전 대사의 사임으로 장기화했던 주한미 대사 공석 문제가 해결되면서 한미 관계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골드버그 대사가 상원 인준을 거쳐 공식 임명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의 부임 시기는 한국의 새 대통령이 결정된 이후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춰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정책을 새롭게 세팅해 나가는 것이 첫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를 전문으로 다뤘던 강경파 인사를 주한 미 대사로 내정한 것은 향후 미국의 정책이 외교와 대화를 핵심 축으로 삼아 전제 조건 없는 대북 대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동시에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며 북한을 압박해 나가겠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뉴스입니다. 16일 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일 동지 탄생 여든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월 15일 혁명의 성지 삼지연시에서 높이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 앞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김정은은 김정일 동상에 당정 간부들과 함께 참배했고 현장에는 김여정 당 부부장을 포함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비서, 김덕훈 내각 총리를 비롯해 다수의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북한이 광명성절 80주년을 맞아 15일 삼지연시에서 축포 발사와 평양체육관에서 광명성절 경축 대공연 빛나라 정일봉이 14일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지연시는 소위 백두혈통을 상징하는 곳으로
대형 중앙 보고대회가 열린 것은 처음으로 김정일 생일을 맞아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을 부각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되며 북한 전역에서 이러한 사진전 등의 행사 개최로 축제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우려한 열병식은 15일 열리지 않았지만 지난달부터 우리 군은 군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 중이고 지금도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4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올리 헤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지난 1일 촬영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을 근거로 핵시설 가동 정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을 지낸 헤이노넨 연구원은 영변 핵시설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투입되는 플라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서 여전히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위성사진 분석 결과 우라늄 농축 공장의 공급소와 통제실 지붕의 눈이 녹아있으며 이곳은 시설이 가동 중일 때만 가열된다면서 가동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핵기술 고도화와 함께 전술 핵무기 개발을 지시했고 새해 들어 모라토리엄 재검토 시사와 연이은 무력 시위 등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핵물질 확보와 함께 대화 재개에 미온적인 미국을 상대로 일종의 핵시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혈맹이자 최대 우방인 중국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동안에는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은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며 동계올림픽 폐막 이후 내지는 우리나라의 대선이 끝난 뒤에 새로운 정부를 대상으로 ICBM 등으로 수위를 조절하며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국 관련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연합 주재 러시아 대사는 우리는 도발을 당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 지역인 돈바스 등지에서 자국민이 피살되면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됐던 러시아군 일부가 철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러시아 하원은 15일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반군의 공화국 독립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을 통과시켜 겉으론 외교적 대화를 지속하겠다며 긴장 완화를 시사하면서도 일종의 우회 전략을 택해 돈바스를 사실상 합병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일 푸틴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 돈바스에서 친러파 집단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며 러시아 사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 또한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러시아는 분리주의 세력 70만여 명에게 자국 여권을 발급했고 돈바스 지역에서 자국민이 피살되면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즉각 러시아가 돈바스 독립을 승인하면 민스크 협정 파기로 받아들이겠다고 반발했고 독일 총리와 서방 국가들은 돈바스를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정치적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5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일부 병력을 철수하며 서방과 대화를 원한다고 했지만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고위 외교관까지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돈바스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금 당장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더라도 결국 친러 세력이 많은 돈바스 합병 의지를 암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상황에 따라 돈바스에서 자국민이 피해를 보는 자작극을 연출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려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향군 주간안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